렌즈를 한번 딱. 음악이 왜 이렇게 작지? 음악 좀 다시 틀고 올게요. 라디오헤드 노래가 나오네요. 그런 카드 치고 오늘 주문이 너무 이 정도?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제가 나이 먹어서 이거를 보려고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찍은 영상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다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볼 건데 한번 보고 올릴 수 있는 부분만 올릴게요. 제가 요즘 들어 심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봐야 하나 하고 그림도 그려요. 글도 쓰고.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금 제가 10월에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10월이라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손이 느린 편이어서 다작을 해서 거기서 뽑아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초조함. 근데 저는 손이 느린 거 그게 아무튼 너무 복병이고요. 그리고 너무 웃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꼴에 또 영감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영감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좀 친한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엊그제 심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마지막쯤에 얘기를 한 게 제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툭 나온 얘긴데 약간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치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에 실패를 했다거나 해야 되는 일을 잘 못 해냈을 때 그 평소에 간혹 드는 생각들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파괴적으로 변해요. 자기 파괴적이고 정말 저를 해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제 자신을. 하지만 정말 겁이 많아서 저는 뭐 자해를 한다든지 뭐 모르는 사람 그냥 뭐 처음 보는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걸 쉽게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 느는 거 이것도 자해래요.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서도 저는 어려서부터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기에다도 자주 쓰는데 나는 간호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많이 놀랄 거예요. 저 막 사람들이 막 세 보인다고 말도 안 걸고 이렇게 코까지 뚫고 문신 있고 그러니까 막 겉모습을 보고 쟤는 진짜 의외다 그런 말 하면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알죠. 제가 굉장히 고독해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외로움과 고독함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로운 것보다 고독해요. 이 고독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평생을 고독한 것 같아요. 이건 남이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오로지 나만의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뭐랄까 이제는 좀 받아들였다 생각을 하다가도 그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무거움이 있어요. 진짜 괴로워요. 분명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과는 별개로 오는 나만의 고독함 이거를 잘 견뎌야 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 근데 안 돼. 다음번에는 고독함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잘 할 수 있을런지 얘기만 하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튼이 딸깍 할 때가 있어요. 딸깍. 근데 제가 평소에는 유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성격도 좋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근데 언제 딸깍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딸깍하는 순간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딸깍하는 모먼트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무조건 결핍에서 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제가 좋은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올해. 제가 작년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뻔 했어요. 근데 가까스로 어떻게 이겨내고 좋은 직장도 얻었고 페이는 적지만 좋은 직장도 얻었고 전시회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인생에서 꿈을 꾼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전시회도 하게 됐어요. 남자랑 데이트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고독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리상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독한 사람들이 고독을 생각하는 이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결핍.
결론은 결핍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결핍을 느끼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 오래 이어져 버렸어요. 인생을 태어난과 동시부터 네, 이런 삶을 살도록 설계되어진 것 같은 느낌. 누구든 설계 안 한 거 알아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가 너는 이런 인생을 살게끔 설계가 돼 있어 하고 설계를 막 해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업보로 담고 이렇게 살아가고 부딪혀야 되고 잘 넘어가야 돼. 이게 저의 희망적인 생각이에요. 제 마음속에. 근데 이게 없어지면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먼트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좀 요즘에 좀 좋은 일이 전시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뭐 좋았던 일은 제가 작년에는 제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비비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가수를 잘 몰라요. 약간 힙한 거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비비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떤 가사나 그녀의 그 모습이 약간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은근 그런 깡이 있습니다. 길게 저에 대해서 보냈어요. 근데 비비님한테 답장이 온 거야. 그 무수한 DM들 속에서 제 거를 픽해서 답장을 줬다는 거. 기분이 안 좋을 땐 그 생각만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20대 때부터 너무 멋있는 어떤 인스타에서 우연히 본 저는 잘생긴 남자는 팔로우하잖아요. 꼭 예쁜 언니들을 팔로우해요. 사실 언니도 아니야. 나보다 동생인데 잘 나가니까 언니라고 해요, 그냥. 근데 그 여자를 제가 팔로우를 했는데 그 여자가 그분이 어, 30이 됐더라고요. 30이 됐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도 30대거든요. 그냥 같은 20대에서 인스타 팔로우로 그냥 30대가 된 거예요. 내가 팔로우만 하고 와, 이 여자 멋있다 하던 여자한테. 또 뭔감인지 그 여자분한테 30대도 뭐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제 DM을 봐도 답장 안 할 것이고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약간 미안하지만 제 그냥 감정을 거기다가 써서 아니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좋은 말 이런 걸 하고 좀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답장이 또 온 거야. 그래서 서로 마팔을 했어요. 말도 났어. 자연스럽게 누가 놓쳐도 안 하고 놓쳐고도 안 하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질 땐 또 이 멋진 두 여자에게 나는 간택받았다. 이거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의 장점은 심리 선생님께서 저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전 장점이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큰일이 있고 나서부터 생각한 저의 장점은 저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 진실됐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거짓말 잘 못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진실되려고 노력하고 저는 저의 이런 트라우마를 직면해요. 직면하고 그래서 저는 용감하고 뭐 뭐라 했더라 또 용맹하다 했나? 정면 승부를 한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제 말에. 근데 그 선생님이 감동하는 모습이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새 모먼트를 요즘에
끊임없이 생각해요. 이거라도 생각을 해야 내가 나를 응원한 사람이 있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트라우마를 이렇게 직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떨쳐내고 계속 직면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 조증, 조울증 뭐 이렇게 그런 사이코틱하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아주 이성을 가까스로 붙잡고 살고 있는 거죠. 갑자기 라디오에 크립이 나오네요. 어쨌거나 무슨 말을 이렇게 주저리 개성 없이 하려니까 힘드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그리고 제가 핸드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를 읽고 싶은데 이 핸드폰을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못 읽겠네. 어떡하지?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힘들 때, 특히 생리전. 생리전 증후군이 심합니다, 제가. 진짜 죽고 싶어요, 생리전에. 근데 그 생리전 증후군에 있는 건데 제가 쓰고도 제가 감동받아 읽을 때마다 웁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무조건 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스토리에다가 올려볼게요. 자랑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날이 지나가네요. Good night.